EBS 파이널 모의고사 2회 1번 X 기체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액체 질소에다가 넣었대. 그랬더니 X 기체가 X 액체로 액화가 됐네. 기억, 액화죠. 액화는 발열 반응이래요. 그치, 액화는 열을 방출해야 액체가 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죠? 질소 표면에서 공기로 열이 이동한다. 그러면 액체 질소는 지금 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질소는 액체에서 기체로 날아가고 있다, 이 뜻인 거잖아. 그러면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죠. 그럼 흡열 반응이니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야겠네. 그러면 공기로 열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공기에서 열이 이동하는 거지. 자, X 액체가 담긴 용기의 뚜껑을 상온에다 놓은대. 그러면 다시 X 액체가 X 기체로 변하겠죠. 그때는 흡열 반응이다. 맞는 말이죠. 2번 가나다는 각각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중 하나다. 그러면 얘네 분자식 적어본다면 CH4, C2H6O고요. C2H4O2가 되죠. 근데 기억이든 니은이든 보니까 나에는 뭐가 없어. 기억이 없어. 그러면 구성 원소가 두 가지밖에 없는 메테인이 나가 되겠지. 그쵸? 그리고 2대4라는 비율이 있어야 되네. 2대4가 어디 있어? 여기에 있죠. 그럼 가는 아세트산이네. 그럼 나머지 다가 에탄올이고.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아세트산이니까 틀렸고, 기억이 산소 원자수라면 니은은 수소 원자수가 가능할 거래. 그러면 산소 원자수라면 수소 원자수가 가능한가 보면 4대 2대 4면 되는 건데, 수소 원자수가 4개고 수소 원자수가 여기도 4개잖아. 그러면 불가능하죠. 자, 기억이 비공유 전자쌍이라면 니은은 공유 전자쌍으로 가능할 거래. 비공유, 공유일 때. 아세트산의 비공유 전자쌍은 산소가 2마리니까 4개가 있을 거고,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요. 자, 다의 비공유 전자쌍은 2개가 있겠지. 산소가 하나니까. 그러면 2대 1의 비율이 맞고, 니은은 공유 전자쌍이래. 그럼 가가 CH3 COOH, 나는 CH4, 다는 C2H6O니까 이렇게죠. 그럼 공유전자쌍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러면 2대 1대 2니까 2대 1대 2 맞네? 가능하네요. 그래서 정답 2번. 3번. 자, 반응식부터 맞춰보면은 기억 똑같은 거네. CaCO3니까 기억도 CaCO3. 그러면 탄산칼슘이 분해되면 CO2, 얘도 CO2. 그럼 기억은 분자로 존재한대.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죠.
자, 그리고 기역과 니은에 공통으로 포함된 원소는 두 가지래요. 탄소와 산소가 있겠지. 자, 가와 나는 모두 산화환원 반응이다. 이거 산화수 변화가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 CaHCO3 2 산화수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2 그리고 CaCO3는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CO2는 플러스 4 마이너스 2 H2O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산화수 변화 없네. 그리고 하나만 더 CaO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산화수 변화 없잖아. 그럼 산화수 변화가 없으니까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죠. 1번 4번. 자, 일단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라는데 원자 번호를 보니까 X가 가장 작아요. 그럼 X는 일단은 2주기 원소겠지. 그치? 근데 보니까 또 P오비탈이 X랑 Y가 동일해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요 X를 3이라고 해야 3주기 원소들도 P오비탈의 전자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러면 P오비탈 수가 3이면 S오비탈 전자수가 별로 없네요. 그러면 X가 플로린이 될 거고 원자 번호는 9번. 그러면 9면은 요게 11이 되니까 나트륨이겠지. 그럼 Y가 나트륨이라고 한다면은 S오비탈 전자수는 S오비탈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X가 3이 될 거죠. 1s, 2s, 3s까지 해서 그럼 X는 3이 되니까 요게 2가 되겠지. 맞네. 그럼 요게 3이고 그러면은 3s까지는 전자를 모두 채우고 있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P오비탈에 P오비탈이 하나가 더 많네. 그럼 누구겠어? 알루미늄이겠지. 그래서 이게 4가 되는 거고. 왜? 알루미늄의 전자 배치를 해보면 1s2, 2s2 이 P는 가득 채우고 있고 3s2, 3P에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S오비탈은 3개고요. P오비탈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총 4개가 되죠. 그쵸? 그래서 원자 번호는 13번이 될 거고. 자, 그러면 N이라는 건 9였고요. X는 3이었으니까 맞는 말이고, 원자과 전자수의 주양자 수는 X는 2주기니까 2고요. Y는 3주기니까 3이지? 같으면 안 되네. 홀 전자수는 Y가 1, X도 1. 맞는 말이네. 5번. 세 가지 원자랑 이온이래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며 양성자 수 마이너스 중성자 수의 차이는 절대값이니까 차이가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거래요. 자, 그러면 이온부터 한번 볼 건데, 일단은 A, B, C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C 하나가 요게 만약에 전자라면 안 되죠? 왜? 전자를 한 개 가지고 있는 이온은 없잖아. 안정한 이온이 된다라는 얘기는 헬륨의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 아르곤의 전자 배치 중 하나일 거란 말이야. 전자수 따져보면 2, 10, 18. 그러니까 이온의 전자수라고 하면은 2, 10, 18 중 하나여야 돼. 근데 1이잖아. 그럼 전자일 수는 없겠네. 그래서 C는 만약에 중성자라고 또 한번 본다면 중성자가 한 개가 있을 거래요. 그러면 여기에 1이 있다는 얘기는 양성자가 하나는 있어야겠죠.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가 있어야겠지.
그러면 이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혹은 양성자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전자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온이 되기는 하겠지. 그죠? 그럼 양성자가 두 개인데 전자가 없대. 그럼 이게 플러스라는 게 될까? 2 플러스로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중성자도 아니다. 결국에 뭘 말하는 거야? C는 양성자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지. 그럼 양성자가 한 개가 있고요. G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 안에는 전자가 있으면 돼, 안 돼? 전자가 없어야겠지. 양성자가 한 개가 있는데 플러스가 되려면 전자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요 2는 오로지 중성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중성자 두 개. 그러면 결국에 1, 3 수소라고 볼 수 있겠네. 중성자가 두 개, 양성자가 한 개니까. 자, 그러면 양성자가 두 개고요. 원자라고 하니까 전자 개수도 똑같아야겠지. 전자 수가 두 개가 있을 거고, 나머지 중성자가 두 개가 돼야겠지. 중성자 수, 양성자 수 더하니까 4네요. 그치? 자, 그러면 요 녀석은 헬륨이네. 양성자 두 개, 질량수는 4. 그리고 양성자가 한 개고요. 전자수도 한 개겠죠? 중성자는 있어, 없어? 중성자는 없어야겠죠. 그러면 X는 수소인데 중성자가 없고 양성자만 있는 거니까 1, 1 수소라고 할 수 있겠네. C는 중성자다, 안 되죠. X와 G는 원자 번호가 같을 거래요. X도 수소, G도 수소니까 원자 번호는 같죠. 질량수는 Y가 4고요. G는 3이니까 2배가 안 되네. 2번. 자, 요거는 핵분열인데 배경 지식이 여기 좀 있으면 좋아. 베타 붕괴라는 핵 붕괴가 있어. 베타 붕괴라는 거는 중성자 한 개가 양성자 한 개와 베타 입자로 전환되는 거를 핵분열, 베타 붕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베타 입자란 무엇이냐? 베타 입자는 전자예요, 전자. 그러면 베타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중성자가 결국에 양성자로 변환되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질량수의 변화는 있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중성자랑 양성자가 질량수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환되는 거니까 질량수의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럼 볼게. 자, 원자 번호는 동일한데 지금 질량수가 1 늘어났어. 그 말은 기억이 중성자라는 거지. 자, 그리고 2번 과정에서 보면은 양성자 수는 하나 늘었지만 질량수는 변하지 않았네. 여기서 베타 붕괴를 한번 한 거야. 그리고 3번을 보면은 2와 3에서 중성자 한 개가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로의 변환. 3번에서도 베타 붕괴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A는 92가 될 거고 양성자 하나가 늘어났을 거니까 질량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23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억은 중성자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수 더하기 디귿수, 양성자수 더하기 전자수는 가가 나보다 클 거다. 양성자수 더하기 전자수는 결국에 뭐에 비례할 거야? 원자 번호에 비례하겠죠. 그러면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나보다 작죠. 자, B-A는 141이다. 233에서 92를 빼라는 거죠. 141 맞겠죠? 기억 디귿.
7번. 자, 뭐 반응식을 줬어.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네. 그때 y의 산화수는 항상 다 플러스 1이고 여기에서 g의 산화수는 같아야 된대. 그러면 산화수를 한번 맞춰봅시다. x2, y4, g2, xg2, y2g. 그러면 일단은 y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라고 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g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2네 2가 얘는 0이 될 거고 그리고 xg2와 y2g에서 g의 산화수는 같다라고 했어. xg2랑 y2g에서 g의 산화수는 같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면 g의 x의 산화수는 여기서 몇이 돼야 돼? 플러스 4가 돼야겠지. 그죠? 그러면 개수 맞춰 본다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 몇 감소, 몇 증가? 2가 증가하는데 기본빵으로 x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도 2개가 있어야 돼서 얘의 개수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총 4가 증가한 거다. 그럼 감소도 4 감소로 맞춰주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죠? 그러면 g가 지금 여기에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고요. 요게 지금 하나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 근데 y 개수가 여기 4개가 있으니까 y2 여기는 2가 되겠네. 그럼 다시 g의 개수가 여기에 4개가 있고요. 여기에 2개가 있으니까 총 6개겠네. g는 3이 될 거고 a는 1이 되겠네. 그러면 a는 1, b는 3, c는 2, d도 2. 그러면 4로 동일하네. 그리고 x2, y4는 환원됐대요.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된 거죠. 그러면 환원제죠. 이 반응식에서 산화수의 최대값 그리고 산화수의 최소값의 차이래요. 그럼 x와 g가 4배가 될 거라는데 x의 최대값은 4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니까 차이는 6이죠. g의 최대값은 0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니까 차이는 2죠. 그러면 몇 배야? 3배네. 자, 8번 화학식량. 그냥 풀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알고 있는 건 그대로 가자고 했으니까 12, 14, 16으로 잡고 탄소, 질소, 산소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구성 원자수가 3개, 5개인데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지는 3개 원자로 이루어지는 분자 누구겠어? 가가 CO2일 거고 나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누구? 5마리의 원자로 이루어진 거니까 N2O3 또는 N3O2 이걸 거거든. 물론 이게 질소랑 산소인지 모른다면은 NO4, N4O 뭐 이딴 게 있을 건데 이딴 거 없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제 1g당 G 원자수를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1g당 원자수는 1g당 분자수에 한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선 한 분자당 G 원자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에선 38이라고 했으니까 44분의 1
이게 1g당 이산화탄소의 분자수인 거고, 근데 어차피 산소는 두 마리가 있으니까 여기다 2 곱해서 2면 되겠네. 나는 둘 중에 하나죠. N2O3 분자량이 76일 거고요. N3O2 분자량이 74가 될 거고. 그러면 두 개 다 얘기를 해보면 76분의 산소 원자수는 3이고요. 74분의 산소 원자수는 2가 되겠지. 그러면 38대 33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랑 요 녀석을 해보면 38대 33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나는 N2O3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다시 가는 X2G다 맞죠? 나에서 Y의 총질량분의 G의 총질량이래. Y는 일단 나가 N2O3인데 Y가 질소고 G가 산소니까 Y의 총질량은 분자량에서 28 정도, G의 총질량은 분자량에서 48 정도. 그러면 1보다는 크겠네. 자, 디귿. 가에서 1g당 X 원자수, 나에서 1g당 Y 원자수. 가에서 1g당 X 원자수는 44분의 1이 될 거고, 나에서 1g당 Y 원자수는 76분의 Y가 질소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더 큰 거니까 얘가 1보다는 크겠죠. 디귿은 맞는 말. 3번. 9번. 바닥 상태 원자고 주양자수가 2인 오비탈 중에 3가지 오비탈들이 들어있는 전자수를 나타낸 거다. 주양자수가 2래. 그러면 ES, EPX, EPY, EPG 이렇게 4개의 오비탈 중 3가지를 지금 표현을 해 준 거죠. 근데 바닥 상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PX, EPX, EPY, EPZ에서 가나 다는 EPX, EPY, EPG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EPX의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 EPY의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에 EPG엔 전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훈트의 규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들뜬 상태죠. 바닥 상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의 오비탈 중에는 ES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가가 ES가 될 거고 나랑 다가 EP가 되겠죠. X든지 Y든지 뭐 상관은 없죠. 그리고 EPG도 하나 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ES의 전자 2개 있고 P오비탈, EP오비탈의 전자 하나만 있는 거 따져보면은 그게 3족이니까 붕소가 되겠죠. 붕소. 그리고 ES의 전자가 2개가 있고 EPX의 전자가 2개가 있다는 얘기는 바닥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EPG에도 전자는 하나가 있어야만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누가 되겠어? 산소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원자 번호 차이가 2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붕소는 원자 번호가 5번이고요.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잖아. 3 차이잖아. 그러면 붕소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EPG에
X의 전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도 바닥사한테는 마찬가지로 가능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X는 다시 탄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원자 번호가 6번. 그러면 기억, Y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N과 같다. N은 여기에서 6이죠. 그러면 산소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5개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가나다의 중 부양자수 오비탈의 종류죠. 즉 S오비탈이 있대요. 가가 S오비탈이잖아. 홀전자수가 X랑 Y는 같을 것이다. 2로 동일하죠. 그래서 4번. 자, 10번 산화환원 반응인데 산화수 써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 0, 0, 플러스 3,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때 은이 마이너스 1만큼 감소하면서 환원된 거고, 알루미늄은 3만큼 증가하면서 산화된 거지. 이에 대한 설명. 소금물은 산화제로 작용한다? 아니야. 소금물은 여기서 전해질의 역할만은 합니다. 전해질 역할. 틀린 말. 자, 황해산화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 황해산화수는 마이너스 2고요. 반응 후에도 마이너스 2니까 맞는 말. 알루미늄 호일 대신 금박을 사용한다면 금박은 산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치? 여기에서 은이랑 알루미늄 중에 알루미늄이 반응성이 크니까 알루미늄이 전자를 잃고 은이 전자를 얻어서 은을 환원시킬 수 있는 거잖아. 은이온을. 근데 금을 사용한다면 은보다 금이 반응성이 작으니까 은이온을 전자를 얻게 할 수 있겠어? 불가능하죠. 그래서 틀린 말. 그래서 2번. 11번. 자, X는 누가 될까? 나트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YG-네. 그러면 지들끼리의 전자들을 좀 세보도록 할 건데 Y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만 세야겠죠. 왜?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결국에 요 전자 하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얻어온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누가 Y고 누가 G일지를 본다면은 여기 G가 있고 여기 Y가 있잖아. Y는 껍질이 3개죠. 그래서 얘가 Y고 얘가 G. 그럼 결국 Y는 뭐겠어? 원자과 전자가 7개 갖고 있는 염소가 될 거고, G는 누가 될 거야? 원자과 전자가 6개 갖고 있는 산소가 되겠죠. 그러면 산소고 염소고 요거는 수소가 되겠네. 그죠? 자, X의 고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존재한대. X는 나트륨 금속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될 거고. 자, X2G에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대요. Na2O 가 되는 거니까 이온 결합 물질로서 녹는 점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니은은 맞는 말. 공유 전자쌍수분의 비공유 전자쌍수를 비교해 보라는데 W는 수소, G는 산소니까 과산화수소,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Y2는 Cl2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공유 전자쌍의 수가 3,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4 더해서 7이고, 공유 전자쌍의 수는 1,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6이니까 7이죠. 같은 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12번. 휘었네 쭉 가고 가는 극성 분자, 나는 무극성 분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A, B, C, D는 1, 2, 3주기에 속한다. AB2 분자에서 A 원자 주위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할 거래. 근데 극성이라니까 요 AB2에는 비공유 전자쌍,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비대칭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요런 애들 말하는 거지. 그래야 구분형이 나오면서 극성이 될 수 있을 거잖아. 자, 그리고 CD3 액체래. 그리고 결합각은 120도인데 무극성이야. 그러면 어떤 애들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자, 일단은 C라는 녀석에 D 3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무극성이 되려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 삼각뿔이 되면은 극성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즉 예를 들어서 BF3와 같은 녀석들을 일컫는 녀석이겠지. 그래서 결합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120도를 이루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맞고, 대전체를 서로 맞바꾸어 실험을 해도 결국에 휘는 건 똑같은 거지, 아니는 건 똑같은 거고. 5번. 13번 A2랑 B2 공유결합 물질이고 17족 원소다. 그러면 F2, Cl2, Br2, I2 중 하나인데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러면 두 가지를 특정을 잡아보아서 나는 염소랑 브로민을 약속을 좀 잡아볼게요. 그러면 요로 갈수록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반지름이 커져서 결합 길이가 길어지겠지. 그러면 나가 결합 길이가 더 기니까 나를 BR2라고 생각을 해보고, 가는 결합 거리가 가까우니까 가를 CL2라고 생각해보면 되겠네. 근데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는 브로민, B는 염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나는 A가 될 거고 가가 B가 되겠네. 가는 B2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 나에서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여 분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분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죠. 왜?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잖아.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잖아. 그쵸? 결합을 끊을 때 흡수해야지. 그래서 결국에는 틀린 말. A, B의 결합 길이는 요거랑 요거를 더한 거래요. 그러면 R1, 이 의미하는 것은 두 원자가 공유 결합을 했을 때 핵간 거리를 잡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공유 결합을 했을 때는 이렇게 겹치는 구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A랑 B가 결합을 했을 때도 요 겹치는 거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R1 플러스 R2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 14번 물질 X와 세 가지 X 용액이다. 5g이고 60g이 녹아있는 이몰 농도 500ml래요. 60g이 녹아있는 이몰 농도 500ml. 그러면 이몰 농도는 용액 1000ml에 2몰이 녹아있으면 되는 건데 500ml를 갖고 있으니까 1몰이 녹아있겠지. 그러면 그 1몰이 60g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 100g의 A
물 100g에 Ag을 녹였대. 그랬더니 20% 용액이 됐다네. 그럼 다 20%라는 건 물 100g에 용질 Ag, 이게 용액의 질량이죠. 용질 질량은 Ag인데 곱하기 100 때리면은 20이 나와야 된다. A는 25g이 되겠죠. A는 25g이다. 분자량은 60이래요. 1몰 질량이 60g이라고 계산했었어.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라의 몰농도래요. 라는 모두 합쳤을 때 몰농도를 계산하는 거네. 그러면 5g 있고 60g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25g 있죠. 다 더하면 90g이지. 근데 분자량이 60이라고 했으니까 1.5몰이 있다는 건데 라의 부피가 625ml라고 했으니까 625 0.625L로 나눠주면 결국에 2.4몰 농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그러면 4번. 15번. pH랑 pOH 요 합은 항상 14가 나와야겠죠? 가 용액은 pH가 A고 pOH가 3B. 이걸 더한 게 14. 나에서는 3A 플러스 2B가 14. 연립해보면 B는 4가 나올 거고요. A는 2가 나올 거야. 그러면 가의 pH는 2가 될 거고 가의 pOH는 12가 되겠지. 나의 pH는 6이 될 거고 pOH는 8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은 A는 B보다 크다. 틀린 말. A가 2, B는 4. 가와 나의 액성은 같을 것이다. pH가 어쨌든 7보다 작게 나왔네. 산성으로 같겠지. 25도씨에서 물에 NaOH 고체를 녹여서 나를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산성인데? 틀린 말이죠. 16번. 이주기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들이고 가는 AB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16이래. 그럼 원자과 전자수라는 것은 1부터 7까지 있겠지. 0은 결합 못하니까. 그러면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이 되면서 더해서 16을 만들려면 5, 5, 6 혹은 6, 6, 4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지. 그러면 5, 5, 6이라고 한다면 질소 2마리랑 산소 1마리 그러면 N2O잖아. 그치? 그러면 N2O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N2O는 공명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3개의 분자구조가 가능한데 이렇게 혹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그래서 이 3개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힌트를 볼까?
각 원자가 공유결합을 해서 참여하는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 뭐야? 공유전자쌍은 각각 일정해야 된대. 그러면 다 똑같이 결합을 해야 되니까 이건 될 수가 없겠지, 답이. 그러니까 556은 아니고 664다. 요거네. 664는 누가 되는 거야?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것들 있죠. CO2가 정답이겠지. 탄소가 중심에 있고 산소가 양쪽에 있고. 그러면 산소도 공유결합 2번 하고 탄소도 공유결합 2번 하고 산소도 공유결합 2번 하니까 문제에서 제공해준 힌트, 공유전자쌍의 수는 모든 원자가 일정하다. 그래서 가는 CO2가 되는 거야. 그리고 20이 되는 거, 20 되는 거 뭐 있을까요? 얘도 3개네. 그러면 77은 무조건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776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OF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비공유가 이렇게 있어야죠. 자, 그리고 다는 4인데 24래. 되는 거 찾아야지 뭐. 근데 보면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가와 나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자를 보면은 산소가 공통이니까 B가 산소일 거고 C는 플로우린일 거고 A는 탄소겠지. 그러면 탄소랑 산소랑 플로우린으로 하면 플로우린이 2마리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4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7이니까 24가 맞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분자 누구 있어? 중심에 탄소가 있어야 될 거고, 탄소가 플로우린이랑 단일 결합을 이렇게 해놓고 산소를 여기다 붙여놓고 있으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원자 번호는 C가 플로우린, B는 산소, A가 탄소 맞네요. 가나다 중 극성 분자는 한 가지래요. 가는 이산화탄소니까 무극성이고 나는 극성이고요. 다도 극성이죠. 그래서 2가지. 다중결합의 수는 가가 다보다 많을 거래요. 다중결합의 수니까 가는 이중결합이 2개가 있죠. 다는 이중결합이 1개가 있으니까 디귿도 맞는 말. 17번 문제만 읽었어도 답이 나오죠. 왜? 물을 분해하는 거래. H2를 이렇게 분해하겠대. 얘네가 생성물이지? 그러면 소량의 X, 요건 뭐겠어? 물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전해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인 거지. 그러면 일단은 가와 나에서 분자가 뭐 나왔대. 근데 A 전극에서 나온 기체를 보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없네. H2고요. 나는 O2가 되겠죠. 그럼 분자단고 비공유 전자쌍의 수 C는 2고요. 공유 전자쌍의 수도 2고요. A는 1이 되겠지. 그리고 수소가 나왔잖아. 수소가 나왔으니까 A 전극은 마이너스 전극이고, 산소가 나왔잖아. B 전극은 플러스 전극. A 전극은 마이너스 맞고요. 전해질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치? 대표적으로 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전해질은 Na2SO4 또는 NaOH를 사용을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 NaCl이랑 CuSO4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X는 이용결합 물질이 맞고, A 대 B는 1대 2고요. B 대 C는 2대 4지요. 소리 4지? 산소 O2니까. 그러면 맞는 말이죠. 그러면 5번. 18번 반응식은 줬고 N몰에다가 B를 집어넣고 반응을 완결시키고 또 B를 넣고 반응을 시켰더니 밀도비를 줬죠. 그런데 가에서 밀도, A의 밀도가 5래. 근데 뭐야, 가에는 어차피 A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A의 부피분의 전체 부피분의 A의 질량이 되겠죠. 그리고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시켰더니 A가 존재하기는 하네. 근데 밀도가 감소했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전체 부피분의 A의 질량이 될 건데 전체 부피는 오히려 증가를 했단 말이야.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 부피는 증가를 할 때 A의 질량은 오히려 감소했을 거야. 반응에서 없어졌을 거니까. 얼마나 감소했을까? 반응한 만큼 감소했겠지. 그쵸? 그리고 남은 게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반응을 시켜볼게요. A랑 EB가 반응해서 EC가 될 때 A는 N몰만큼 있었대. 그리고 B가 모두 반응해야겠죠? 왜? A가 남았을 거니까. 그럼 B는 얼마나 반응할 거야? 미지수로 얘기를 할 건데 이만큼 반응했으니까 EM만큼 반응했다라고 잡을게요. M몰로 잡지 않고 EM으로 잡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EM만큼 있었는데 EM만큼 반응해서 없어졌다. 그러면 1대2로 반응하니까 M만큼 반응하고 EM만큼 생겼다. 이렇게. 그리고 N-M이 되겠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일단은 처음에 가에는 A만 있었죠. 그리고 나에는 A가 남았고 C가 생겼으니까. 네. 그죠? 근데 그때 님 말씀이 옳아요. 밀도비는 5대3으로 나왔어. A의 밀도비가. 그 말은 즉슨 밀도비란 부피분의 질량인데 가의 A의 질량은 N몰만큼의 질량이겠고 나의 A의 질량은 N-M몰만큼의 질량인데 어쨌든 둘 다 A니까 요 질량 B는 그냥 N 대 N-M 아닌가? 그치? 만약에 A가 1개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뭐 0.5개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가에 있는 A 질량이랑 나에 있는 A 질량이 1대2가 될 거 아니야. 2대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질량비라는 거는 그냥 몰수비로 봐도 되겠죠. 그리고 부피비는 그냥 전체 몰수비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가의 부피는 처음에 N몰이 차지하는 부피, 나의 부피는 N 플러스 M의 부피가 되겠죠. 전체 부피니까 N-M 플러스 EM이 전체 부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정리해보면 결국에 밀도비라는 건 전체 몰수분의 A의 몰수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나중에 화투에서는 몰분율이라고 얘기할 거야. 몰분율. 몰의 분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A의 밀도비를 몰분율로 해석하면 1대 5분의 3이라고 잡을 수 있지. 가에는 A밖에 없으니까 A의 몰분율이 1인 거고. 그치? 근데 일단은 5대3이라고 나왔을 때 가를 1로 고쳤으니까 나는 5분의 3으로 고쳐볼 수 있어야겠지. 그러면 결국에 전체 부피, 반응 후 전체 부피 나죠 이제. 나의 반응 후 전체 부피는 N 플러스 M이 될 거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A의 몰수는 N-M이죠. 이게 5분의 3이 돼야 돼. 그럼 계산 3N 플러스 3M은 5N 마이너스 5M이다. 그러면 2N은 8M이 되는 거죠. 결국에 N 대 M은
4대 1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처음 상황을 다시 적어본다면 A 플러스 2B가 2C가 될 때 처음에 4몰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얼만큼 추가한 거야? B를 W만큼 추가했는데 그걸 우리는 1몰, 2몰이라고 잡는다는 거죠. 2M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반응시켰을 때 2몰 모두 반응하고 1몰 반응하고 2몰 생겨서 3, 0,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몰수의 B가 5분의 3이 나오는 거. 몰 분율이 5분의 3. A의 몰 분율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인데 자료를 보자. 그렇게 반응을 시켜놓고 B를 Xg 더 넣었대. 더 넣어서 반응을 시킨대. 그랬더니 그 이후에 준 건 또 C의 밀도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C의 밀도비라는 거는 C의 몰 분율로 볼 거야. 그럼 나에서 다시 C의 몰 분율은 5분의 2죠. 그래서 이 1을 5분의 2로 잡으면 5분의 4로 잡히겠죠. 이제 5분의 4의 몰 분율이 나오게끔 반응을 시켜보면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 한번 얘기해보자. A랑 2B가 2C가 될 때 3이 있었고요. 2가 있던 상황에 뭔 짓거리를 해? B를 추가로 집어넣는데 얼마나 집어넣는지 모르는데 똑같이 개수가 2니까 2y만큼 넣었다라고 해보자. 그때 뭐가 다 반응했는지 몰라. 그래서 B가 만약에 2y 다 반응한다면 y만큼 반응할 거고 2y만큼 생길 거고, 그래서 3-y만큼 남고 안 남고요. 2 플러스 2y만큼 생겨져 있겠지. 그치? 근데 그때 C의 몰 분율이 5분의 4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전체 몰수는 5 플러스 y가 되고 거기 안에 2 플러스 2y만큼의 C가 있는 거니까 이게 5분의 4가 되면 된다. 그러면 식정리 20 플러스 4y는 10 플러스 10y다. 그러면 10은 6y가 되는 거니까 y는 3분의 5가 되겠지. 그러면 요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결국에 나중에 넣어줬던 BXWg이라는 게 3분의 10몰이라는 거지. 그쵸? 근데 위에서 아까 BWg이라는 거는 2몰로 잡혔잖아. 돼요? 근데 문제에서 볼까? X는 자연수다. 이렇게 되면은 X는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치? 그러면 결국에 무슨 뜻이야? 다해서 B가 모두 반응하면 안 된다, 이 뜻이네. 다시 해봐야겠네요. A랑 2B가 반응해서 2C가 될 때 3 있었고 2Y 있었어. 이번엔 A가 다 반응. 그래서 6 반응하고 6 생기고 2Y-6 남았고 6만큼 생겼을 거고,
똑같이 6 아니지. 2가 있었던 거죠. 쏘리. 그래서 8 돼야지. 그러면 전체 부피는 2y 플러스 2만큼의 몰수고 거기 안에 C는 8만큼 있는 거죠. 이것이 5분의 4가 되면 되는 거니까 8y 플러스 8은 40이다. 8y는 32다. 그러면 y는 4다. 근데 2y만큼 있었네. 그러면 이번엔 BXW g이 8몰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BW g은 2몰이라고 했지. 4배만큼 넣은 거죠. 4배만큼 넣겠죠. 그러면 X는 4가 되겠네. 다시 기억에서 X는 4가 될 거고 다 과정 후 실린더에 A가 존재한대요. 다에서는 누가 다 반응해야 돼? A가 다 반응하잖아. 그러니까 A가 존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생성된 C의 몰수비래요. 처음에 C는 2만큼 생겼고요. 그 다음에 C는 6만큼 생겼죠. 그러면 생성된 C의 몰수 나 과정에선 2몰이 생겼고 다 과정에서는 6몰이 생겼으니까 디귿도 맞아서 3번. 19번 2, 3주기 바닥 상태라고 했고 홀 전자수 크기를 비교를 해줬어. 그리고 홀 전자수의 합을 A라고 하고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B라고 했을 때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홀 전자수의 합보다 3배 크대요. 그리고 전하량의 절대값은 모두 2가 이하래.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중 하나다. 근데 전자 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다. 매우 중요하겠네. 네온과 같다. 왜? 네온과 같으려면 2주기 비금속부터 3주기 금속이거든. 그쵸? 근데 또 요거까지 줬으니까 누구 중에 있겠어? 얘네들은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 있겠지. 그러면 얘네 먼저 홀 전자수 따져보면은 2, 1, 1, 0이죠. 그치? 그럼 홀 전자수 제일 큰 건 산소네. G는 산소. 그리고 얘 1, 1이니까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안 돼. 그럼 제일 작은 게 마그네슘일 수밖에 없겠고. 그럼 1이 누구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홀 전자수의 합을 A,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B라고 했어. 그럼 원자과 전자수도 볼 필요가 있겠네. 원자과 전자수는 6, 7, 1, 2야. 그러면 일단 홀 전자수의 합은 2, 1, 0이니까 홀 전자수의 합은 3이 될 거고 그러면 B는 9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6 더하기 2 더하기 1 1이 9가 되겠네. 그럼 결국에 Y는 나트륨이네. 2주기 원소는 한 가지다. 산소 하나죠. 이온 반지름은 Y가 제일 클 거래. 등전자 이온이니까 G가 제일 커야죠. G 산소. 제1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제일 커야 돼요? 산소가 제일 커야죠. 그 다음에 커야 되는 게 마그네슘이고요.
그 다음이 나트륨이니까 틀린 말이지. 1번. 20번. 자, HCl이랑 NaOH를 각각 준비를 해서 10ml씩은 염산을 깔아놨어요. 그래놓고 3V, V, 3V, 4V를 각각 섞었다. 근데 몰농도를 N이라고 줬네. 염산의 몰농도. 그리고 A는 뭐 힌트를 준 게 없고요. B를 보니까 pH가 13이래. B는 염기죠. 그리고 C는 B보다도 NaOH를 더 넣었어. 덜 넣은 게 염기면 더 넣은 것도 당연히 염기겠지. 그 말은 요 8분의 1N 몰농도를 갖고 있는 건 OH-일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러면 요 N은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억, POH가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pH가 13이라며 더해서 14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POH라는 게 1이라는 얘기는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걸 문제에서는 몇이라고 줬어? 8분의 1 N이라고 줬는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N은 0.8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고, 0.8 구했네. N이 다 0.8이래. 여기 또 0.8이래. 그쵸?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온수 계산하는 거. 그럼 결국에 몰수죠, 이건. 결국에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되는 거죠. 그대로 한번 해보자. 먼저 B에서 전체 부피는 10 플러스 3V고요. 근데 여기에 OH-의 몰농도가 8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8 곱해버리면 0.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0.1을 곱한 게 B 안에 있는 OH-의 몰수죠. 그치? 자, 근데 처음엔 이것보다 많았겠지. 그죠? 얼만큼 많았을까? 반응한 OH- 수만큼 있었겠지, 원래는. 더. 근데 이때 반응한 OH- 수라는 거는 뭐랑 똑같아? H+의 수와 똑같은 거야. 처음에 있었던 H+의 수. 그럼 처음에 있었던 H+의 수 알 수 있지 않나? 염산의 몰농도가 0.8 몰농도인데 10ml래요. 처음에 있었던 게 0.8 곱하기 10만큼, 8만큼 더 있었겠지.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시면 이것이 NaOH 3V에 있었던 OH-의 수가 될 거야. 계산해 봅시다. 결국에 1 플러스 0.3V 플러스 8, 요것이 0.3V 플러스 9가 될 것이고요. C도 해보자. C의 전체 부피는 4V 플러스 10ml고요. 몰농도는
0.2 곱하기 0.8이 될 거니까 0.16이 되겠죠. 그렇다면 C는 몰롱도 0.16의 전체 부피가 4V 플러스 10이고요. 이게 존재하는 OH-의 수인 거고, 반응한 것까지 따지려면 8을 더해줘야겠죠. 원래 8이 더 있었을 거니까. 그러면 0.64V 플러스 1.6 플러스 8, 0.64V 플러스 9.6은 의미하는 바가 NaOH 수용액 4V에 들어있는 OH-의 수라고 할 수 있겠지. 처음에 있었던 거, 반응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중요해. NaOH 3V에는 0.3V 플러스 9만큼의 OH- 수가 있고, 4V에는 0.64V 플러스 9.6만큼이야. 그러면 이 비율이 0.3V 플러스 9 대 0.64V 플러스 9.6은 3대 4겠지. 그죠? 그러면 V가 10mm가 나오면 딱 3대 4가 나올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이제 요걸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결국에 NaOH 30ml에 OH-의 수가 몇만큼 있는 거예요? 12N만큼 있다라고 잡아볼 수 있지. 그쵸? 그러면 다시 A로 가볼게요. A는 결국에 HCl 10ml랑 NaOH Vml를 섞은 거니까 Vml는 10ml야. 그치? 그럼 결국에 HCl 10ml에는 H 플러스가 8N만큼 있었고, NaOH 10ml에는 4N만큼 있겠지. 그러면 OH- 4N만큼이네. 이렇게 반응시켜버리면 H 플러스가 4N만큼 남아 있었어야겠지. 됐네. 그럼 결국에 A 용액은 산성이다 라고 잡아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A 용액에 H 플러스가 4N이 있는데 몰롱도인 X 몰롱도의 전체 부피인 20ml를 곱했을 때 4N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요 X는 5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아직 N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았지요. 그치? 그러면 X에 N이 있는 거잖아. N은 0.8이었어. 그러면 결국에 요 X는 4분의 1이 돼야겠지. 그래서 4분의 1N이다 하면은 맞는 말이죠. N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Y는 7보다 작을 거래요. 산성이라고 얘기했었지. 7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